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죠? 습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지만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만족시켜드리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현자 여사님 아침에 제 손을 막 잡더니 사모님 제가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동생이 있는 정성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또 동생이 오래전에 선물해 줬던 그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았었는데 며칠 전부터 교회 오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목사님을 꿈에서 뵈셨대요. 그러시면서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자 사모님이나 또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또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되지만 조만간 다시 오시게 되실 우리 선생님과 또 오늘 이제 검사를 하시면서 여러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열심히 또 이 자연치유로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부디 건강해지셔서 저희들 입이 여기까지 걸리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다공증과 신장 결석에 대하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연달아서 강의하는 것처럼 암의 스위치를 꼈다 껐다 하는 애가 누구라고 배우셨죠? 동물성 단백질.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 그 주제가 바로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역학 조사를 통해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르기를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소개될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콜린 캠벨 교수님과 여러 과학자들이 함께 모든 질병을 타파하는 방법을 섭렵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또 골다공증을 타파해보고 신장결석을 타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우리 사무장님이 재밌는 그림을 넣어주셨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여기 영수와 소영이가 있네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만일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우리 몸에 뭐가 없다면? 뼈가 없다면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 주저앉아 버릴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의 몸에 뼈가 없다면 오징어처럼 흐물흐물 녹아버릴 것입니다. 또 발목뼈는 종아리뼈로 연결되고 종아리뼈는 무릎뼈로 연결되지 하는 인체 골격에 관한 노래를 어렸을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튼튼한 뼈와 튼튼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한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배워오셨고 지금도 네이버 뉴스에 치면 튼튼한 치아와 튼튼한 뼈를 위해서 골다공증의 예방법 하면 칼슘 그리고 직속으로 우유 이렇게 연결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형체 없이 우리 뼈가 흐물흐물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연예인들이 각종 우유의 장점을 강구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우유를 마시면서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됐었습니다. 마치 벌이 꿀을 위한 것처럼 우유는 뼈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영양소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골다공증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세계 어떤 인구보다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뼈가 튼튼하겠죠. 치아도 튼튼하겠죠. 그런데 센트롬이나 각종 뼈에 대한 영양소는 왜 이런 선진국가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러나 최근에 한 연구는 50세 이상 미국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골반 골절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아이러니하죠. 자,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을 한번 세계 낙농협회에서 뽑아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가 1위이고 핀란드가 2위, 영국이 3위, 미국이 4위.
프랑스가 5위, 한국도 만만치 않죠. 한국 6위,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7위. 자, 그런데 이렇게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선진국가들이 높은 고관절 골절률을 보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미국 못지않은 선진국가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과 높은 고관절 골절률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나치게 높은 고관절 골절률은 종종 폐경기 이후 갱년기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 골다공증에 대한 지표로서 고관절 골절률이 활용이 됐었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골다공증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나고 뼈가 잘 부러지는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아, 본 네크로시스 같은 그런 뼈 질환이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우유를 많이 마시고 칼슘을 먹으면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치료되겠구나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정책자들은 우유를 많이 마시고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뼈 튼튼, 치아 튼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인의 1인당 우유와 유제품 소비량을 한번 보시면은 1987년에는 26.2%였다면 2017년에는 우유 소비량이 33.1%로 무려 26.1%가 상승합니다. 또 유제품인지 뭔지 아시죠? 우유를 비롯한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계란 이런 유제품들이요. 1987년에는 34.2%였는데 2017년에는 무려 몇 프로 상승한 것이 보입니까? 79.5%에서 무려 133%의 유제품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희한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지금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책의 역학조사를 보면요. 우유 소비량과 또 지난 시간에 대장암과 직장암의 원인이 뭐라고 배우셨죠? 모든 암의 원인, 암을 생성시키고 암을 증가시키고 암을 전이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생성 인자 1과 또 우유,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생선에 많은 메띠오닌이 주범이라고 배우셨는데 이 우유 소비량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소비량과 대퇴골 결부 골절 발생률의 소비량은 놀랍게도 어때요, 여러분? 비례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자, 우유와 유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고관절 골절률이 가장 높고 뼈의 건강도 최악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일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팀이 29개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16개국과 34개의 연구 결과 골절률의 70%의 원인, 우리 뼈의 골절률의 70%의 원인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골절률을 비율을 보았을 때 그 골절률 70%의 원인은 무엇이다? 뭐가 원인이다? 뭐가 원인이다? 지난 시간에 그 직장암과 대장암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그 원인이었던 것처럼 뼈에 구멍이 생기게 하고 뼈가 잘 부러지게 하는 골절률의 주된 범인이 우리가 치료제로 알고 있었던 칼슘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러한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그 원인이었는데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pH 농도가 산도가 인체의 산도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혈액과 우리의 조직이 산성화가 돼서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오셔서 양자검사로 여러분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어때요? pH 농도가 극산성입니다. 오직하면 하늘 아래 알카리수 정수기를 낳겠습니까? 예, pH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요 혈액과 조직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연기로서 칼슘을 이용하는데 요 칼슘은 어디서 나와요? 뼈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돼서 골절이 생기는 골절 위험률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1880년에 산성 대사물을 만드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보고가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서 산성 대사물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이 뼈의 건강 상태를 떨어뜨린다는 근거를 갖게 된 지는 무려 100년이 넘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산을 증가시키고 뼈에서 칼슘이 숭숭숭숭 빠져나오게 하기 때문에 맞따라서 소변에 칼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1974년, 1982년, 1990년에 학회 논문 결과를 보면 날마다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이 소변의 칼슘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1981년과 2000년의 역학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5에서 78g일 때 대부분 동물성인 경우이죠. 그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칼슘량이 50%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미국인의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약 70에서 100g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애킨스 식이요법 6개월 후 소변의 칼슘 배출량이 50%가 증가되는데 애킨스 식이요법은 제가 존 맥두걸 박사님 때 SST 프로그램 때 설명드렸었죠. 애킨스 식이요법이 뭐였어요?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 당신이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대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애킨스 선생님이신데요. 이 애킨스 식이요법을 따라 하시다가 병든 분들이 참 많으시죠. 본인도 고단백, 고지방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바로 요 고단백, 고지방,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신 분들의 식이요법을 따라가신 분들이 소변의 칼슘 배출량이 무려 50%가 증가한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2000년의 역학조사 결과와 비례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00년에 캘리포니아 의대 골다공증 연구그룹이 65세 이상 여성을 1000명으로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33개의 국가와 87개의 조사팀이 합류가 되었는데요. 뼈의 골절률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채식 섭취 비율을 비교한 연구 논문인데 결론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비해 채소 섭취율이 높으면 골절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딱 키면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마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자,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골다공증의 원인과 골다공증을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7년 동안 추적 결과를 해본 결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여성이 가장 낮은 여성에 비해서 골절률이 몇 배나 높았다? 여기 보니까 3.7배나 무려 골절률이 높았다. 어떤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높은 사람들이 골절률이 3.7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고래의 손실도 몇 배나 빨랐다? 4배나 빨랐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정말? 이제는 이해되시죠?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이 뼈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뼈에 구멍이 나게 하고 뼈를 약화시킬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칼슘 섭취는 높은 골절률 위험과 연관성이 있었다. 여기서 칼슘 섭취의 대부분은 칼슘 보충제나 다른 식품이 아니라 뭐였다? 우유 유제품으로 섭취한 것이었다. 자, 여기 이제 카톡으로 전송을 하나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에게 자, 우리는 스마트폰에 보면 유제품을 먹는 것을 날마다 칼슘 권장량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칼슘을 제공하는 유제품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흔한 광고, 허위 광고, 과대 광고. 특히 임신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 칼슘 권장량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헛된 광고가 쏟아집니다. 자, 이런 고압적인 칼슘 광고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찍 전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데이빗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이 Retired Nutritional Scientist,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Boston, 1942 to 1980. 1942년에서 1980년까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재직하시다가 또 은퇴하신 영양학자이신 데이빗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It will be embarrassing enough if the current calcium hype is simply useless. It will be immeasurably worse if the recommendations are actually detrimental to health.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빗 마크 헉스터드 박사님은 이 칼슘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마크 헉스터드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현재 칼슘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쓸모없다면, 그러니까 현재 칼슘 과다 섭취가 단순히 쓸모없다면 그것은 충분히 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권고들이, if the recommendations, 이 권고가 뭘까요? 이 권고. 칼슘을 과다 섭취하게 하라는 그 권고들이 are actually detrimental to health. 건강에 위험하다면, 건강에 해롭다면, 실제로 만약 그 칼슘 과대 광고들이 실제로 건강에 해롭다면, 그렇다면 it will be,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immeasurably worse.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1950년 이 하버드 대학의 마크 헉스터드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50년대 초부터 칼슘 문제를 연구하셨고 또 1980년 미국 최초의 식이요법 지침을 수립한 중요한 인물이신데 오랫동안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은 이 칼슘 과다 섭취는 결국은 뭐하다?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하다?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우리 인체가 칼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언제 이용해야 할지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건강한 상태라면 우리 인체는 비타민 D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햇빛을 보면서 칼슘을 간에서 흡수하고 배출해주는 언제,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칼슘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얼마를, 언제 뼈에 분포시킬지를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랜 기간 칼슘을 우유나 유제품으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섭취하신다면 우리 인체는 칼슘을 언제, 어떻게 배출하고 조절하고 흡수해야 될지를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칼슘의 흡수와 배출을 조절하는 이 기전인 메커니즘이 저해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칼슘을 흡수시키고 칼슘을 배출시키는 그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폐경기 이후 갱년기의 여성들은 무슨 병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더라. 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의 대가이신, 칼슘 연구의 대가이신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은 1986년 논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관절, 골절은 유제품을 자주 먹고 칼슘 섭취가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러분 칼슘에 대한 오해가 풀리십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지식의 정보 가운데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제품 산업과 낙농업계에서는 튼튼한 뼈와 튼튼한 치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골다공증의 그 척도를 알고 있는 골밀도 측정 검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골다공증, 오스테오폴로시스, 또 오스테오말라시아 또는 본 네크로시스와 같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또 골조성증 또는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 뼈가 잘 부러져서 자주 프랙처되거나 크랙이 가는, 금이 가기도 하고 부러지기 하는 이런 질환들, 뼈 질환들, 그리고 골괴사증, 요런 질병들의 원인을 좀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상인들의 건강한 뼈가 있고 여기는 골다공증 환자의 뼈가 있는데 골 밀도가 보니까 정상인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촘촘하죠. 자,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보니까 골 밀도가 어때요? 듬성 구멍 뻥뻥뻥뻥. 자, 많은 과학자들은 다양한 식이요법과 생활 방식이 골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요 골 밀도가 뼈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척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만일 골 밀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대부분 골다공증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생활 용어로 골 밀도가 낮으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나 골다공증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한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높은 골밀도에 대한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골밀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은 골밀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더라.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더라. 또 높은 골밀도를 가진 사람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더라. 희한하죠? 우유 유제품. 자, 유방암과 골다공증은 같은 지역, 심지어 한 사람, 동일인이 유방암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자, 골 손실 비율이 골밀도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비만한 사람들은, 또 비만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골다공증 발병률을 보이더라. 일부 나라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골질이나 골밀도나 골무기질 용량 측정치가 낮은데 골절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건강한 뼈라고 정의하는 논리를 무섭게 하더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골밀도가 낮은 사람인데도 뼈가 건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의 지표는 골 밀도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의 지표는 콜린 캠벨 교수님은 결론은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골다공증의 지표이더라. 자, 다시 말하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의 비율이 비례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골 밀도는 골다공증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 보시니까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콜린 캠벨 교수님과 많은 역학조사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뼈가 약하니까 고기, 생선, 우유, 칼슘 많이 섭취하셔야 될까요? 오메가3, 오메가6, DHA, EPA, 생선, 기름 많이 드셔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골다공증의 지표가 골밀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마신다는 것과 유제품을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구멍이 생기게 하고 뼈를 어떻게 하고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골다공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하라? 운동을 하시라. 우리 조 회장님 열심히 운동하시느라 점심시간에 늦으실 만큼 운동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운동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일본에서 면역주사 1억 넘게 맞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한두 달은 반짝하는데 그 이유는 다시 다운되는 걸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죠? 면역력을 가작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백혈구 쑥쑥 어떻게 하면요? 1위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뭐 특별한 운동 아니어도 걷기 운동. 여기 보니까 우와우 근육질이네요. 신체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무엇 하라? 계단을 이용해서 다리 운동을 하시고 산책이나 저처럼 이제 허벅지가 튼튼해지면 됩니다. 무 4개 생기면 되고요.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를 타든가 또는 수영과 요가, 에어로빅을 하시든가 가끔씩 요 바벨 운동이 뭔가 했더니 근육 운동이래요. 이런 바벨 운동도 좋고요. 또 신체 활동을 늘리게 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림프구가 쑥쑥 올라가서 가장 좋은 면역 항암제, 가장 좋은 면역 증진제는 여러분들이 1,700만 원씩 하는 면역 주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운동이다. 그렇게 하셔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빠잉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사무장님께 여쭤봤더니 빠잉 이게 요새 속어가 빠잉이라면서요. 여러분 빠잉 자, 계단 오르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 위험을 최소화하고 골다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는가?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먹어라. 식물성 식품을 먹어라. 여러분 배우시죠? 매 시간마다 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네. 지난 시간에 에셀스틴 박사님이 관상동맥 질환, 스텐트나 또는 바이패스를 수없이 시술했던 미국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주치의하셨던 에셀스틴 박사님은 어떻게 클린턴 대통령을 고쳤어요? 햄버거 대왕인 클린턴 대통령의 햄버거 먹는 습관부터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동물성을 완전히 제한했더니 스텐트 바이패스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혈관에 있는 플라그들이 녹아내리더라. 뭐에 의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채소와 야채에 많은 산화 질소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녹여내더라. 배우셨죠? 자, 또 당뇨병의 원인도 뭐였어요? 과일인 줄 아셨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당뇨병의 원인이 뭐였어? 왜 당이 세포 속으로 유입되지 못했어요? 인슐린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인슐린은 있는데 세포 속에 당이 유입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초인종 유전자가 망가져서인데 그 유전자가 망가진 이유는 왜? 지방이 초인종에 가득 껴서 눌러도 때가 많이 껴서 눌러지지 않아서 당뇨병이 걸렸는데 그 범인도 누구더라?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메티오닌이더라.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이더라. 또 지난 시간에 대장암과 직장암을 배우셨죠? 대장암의 원인은 뭐였어요? 매직 블렛은 뭐였고? 대장암의 원인은 마찬가지로 동물성 단백질이 범인이었는데 동물성 대장암을 고치고 직장암을 고치는 그 치료제가 뭐였더라? 마법의 탄환, 마법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섬유소였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일컬어서 의학적인 용어로 매직 블렛, 마법의 해결사가 누구였다? 섬유소였다. 또 전립선암의 원인은 뭐였고 전립선암을 해결하는 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IGF-1이었습니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 전립선암의 원인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식물성 식품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데로 샜죠? 자,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째는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어디로 갔어요? 째날. 자, 두 번째, 식물성 식품으로 암세포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무가공 식물성 식품을 먹고 이런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은 먹어라, 피해라.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무슨 단백질? 콩단백질과 견과류를 통해서 채소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탕이나 파스타, 흰빵,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난리를 치시면 영양학자들이 말씀드리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이런 쓰레기 식품 때문에 여러분들의 혈관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시는 대신 어떤 탄수화물을 드시라? 무슨 탄수화물? 지난 시간에 막 이슈가 됐다 그랬잖아요. 복합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복합 탄수화물이죠? 그건 정제 탄수화물이고 그거는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은 뭐예요? 감자, 고구마, 채소, 뿌리 채소 이런 것들 다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아셨죠?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칼슘 부족 문제를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골다공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님, 부원장님 강의하실 때 물치료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에서 로렌데이 박사님이 그 유방암, 말기 유방암에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날마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금을 먹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소금을 줄이라뇨. 헷갈리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질까봐 이제 소금을 적당히 드시지만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나물 같은 거 음식을 조리할 때는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하실 때 그때는 자칫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소금을 찍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공부하셔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염분 섭취를 음식을 드실 때 짜고 맵고 자극적이고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런 자극성 조미료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염분이 함유된 가공된 포장식품, 햄, 베이컨 이런 종류들은 세균이 바글바글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음식 재료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나 보니까 백미에는 나트륨이 3mg, 현미에는 6mg, 조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트륨 함량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나트륨 함량을 많이 추가시킬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 백미에는 3mg, 현미에는 6mg, 보리에는 4mg, 콩에는 검정 콩에는 5mg, 두부에는 8mg. 그냥 드셔도 사실은 무방할 정도의 나트륨 함량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육류는 어떤가? 어패류부터 볼까요? 오징어에는 980mg 나트륨 함량이. 전복에는 2950mg. 종양 표지자 수차 같네. 갈채는 100mg. 대구에는 119g. 119mg. 동태는 97mg. 조기에는 155. 고등어에는 75. 또 육류를 보실까요? 소고기는 53mg. 돼지고기는 66mg. 닭고기는 가슴살이 37mg. 와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다공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줄이라? 나트륨 함량을 줄여라. 아시겠죠? 자,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첫째, 운동하시고, 두 번째, 동물성 대신 식물성, 세 번째, 나트륨 함량을 줄여라.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우유와 유제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골다공증의 원인은 누구였더라? 우유와 유제품이 누구였더라? 범인이었더라. 그러면 골다공증의 매직 블렛은 누굽니까? 마법의 해결책은 바로 식물성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장결석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신장결석도 참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콩만한 게 두 개 있죠? 자, 신장은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양쪽에 하나씩 존재하는데요. 신장 해부학적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신장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신장은 콩 모양의 주먹 크기의 이 두 개의 기관이 이렇게 아래 등 쪽에 척추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필트레이션 역할을 하는데 주로 우리 몸에 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전해질이나 또는 금속성 미네랄이나 우리 몸에 있는 이 독소 등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 키드니, 신장입니다. 자, 그런데 소변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의 이 균형이 깨질 때 신장 결석이 주로 생기고 또 소변량이 모자라거나 소변 중에 여러 물질을 결정으로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변 중에 여러 물질을 결정으로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고기 생선 많이 드시면 그렇게 되겠죠. 혈관을 막는 주범이 플라그였는데 플라그를 분해해보면 뭐더라?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자, 여기 요관에 소변 주머니에 막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가 바로 결석입니다. 작은 결석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 큰 결석은 요관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신장 결석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면요 통증이 대단합니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장 결석은 소변이 지나치게 산성을 띠거나
지나치게 알칼리성을 띌 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이 소변 중에 특별한 성분을 적절하게 다시 흡수하지 못할 때도 신장결석이 주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신장결석은 결론적으로 소변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고 침착돼서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결정을 이루고 침착되어서 마치 돌과 같은 형태를 이루어서 콩팥 안에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을 뭐라 그런다? 신장결석이라 그런다. 자,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신장결석치료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장결석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오심과 구토 증세를 많이 유발한다. 두 번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몸을 자주 움직인다. 세 번째,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려운 이 허리와 복부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더라. 네 번째, 방광을 비우고 싶은 긴급한 느낌에 의한 긴박뇨 증상이 자주 유발되더라. 또 잦은 빈뇨 증세가 있더라. 배뇨 증세가. 또 통증을 동반한 혈뇨증, 육안으로 보일 만한 혈뇨증이 보이더라. 일곱 번째, 합병증으로 염증이 있을 때는 fever, 열이 나더라. 여덟 번째, 급성신장 상통. 이거 미치는 병입니다. 이 급성신장 상통 때문에 막 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말도 못합니다. 아기 낳을 때 소리 지르는 건 저리 가라요. 자, 그래서 심한 옆구리 산통이 서해부나 고환이나 대음순으로 전달되면서 말도 못하게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자, 여기 급성신장 산통 증상은 결석이 단단하게 된 이 돌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보내는 이 요관을 통과하면서, 오줌 주머니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바로 급성신장 산통 증상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통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심한 통증 가운데 하나로, 이를 경험한 사람은 그 고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급성신장 산통 때문에 그러면 산통 깹니다. 신장 산통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한데요. 아스피린을 먹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의사를 찾거나 응급실을 찾아가도 기절하는 통증인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인의 15% 이상이 여자보다 남자가 신장결석으로 진단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신장결석의 그 종류를 한번 보면, 유전적인 소인은 지난번에 유방암에도 보니까 500명 중에 한두 명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무슨 졸리? 무슨 졸리? 안 졸리? 안 졸리? 뭐예요? 예,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유방 양쪽 절제술을 한 것 때문에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만큼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이나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나 유전적인 소인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신장결석도 역시 드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도의 감염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신장결석의 유형은 요 칼슘과 옥살산염으로 된 돌인데, 이런 옥살산 칼슘 결석은 선진국에서 흔히 발생하고 개도국에서는 비교적 드문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결석의 가장 주된 이유. 자, 신장결석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WG 로버트슨 박사님은 음식과 신장결석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구 결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신장결석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서술하고 계시는데요. 1958년부터 1973년까지 영국인 1인당 하루 동물성 단백질을 21g 이상 섭취를 했을 때 매년 10,000명의 신장결석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결석의 위험을 추적하기 위해서 정확한 모델을 개발했는데,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석중 신장의 결석은 세계적인 문제로 대부분 산업화한 나라에서 보이는 높은 유제품 섭취. 아니요, 높은 유제품 섭취. 다시 말하면 칼로리가 높고 섬유선은 적게 함유된 식생활로 악화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대장암의 원인이 누구였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었는데 대장암의 매직 블렛은 누구였다? 대장암을 해결하는 마법의 해결사는 누구였다? 섬유소였는데, 신장결석도 이유가 뭐냐면 높은 유제품 섭취, 칼슘 섭취가 원인이고, 오히려 칼로리가 높고 섬유선은 적게 함유된 식생활로 인해서
신장결석이 발병되더라. 이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이 누구더라? 특히 육류를 많이 먹는 단백질 섭취라고 지적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학 연구와 생화학 연구에 의하면 채식을 많이 하고 칼로리가 적게 들어있는 식생활로 바꾸는 것이 결석을 예방하고 결석을 치료하더라. 맞습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신장결석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로버트슨 박사님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로버트슨 박사님은 신장결석의 위험 요소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풍요병을 앓고 있는 부유한 나라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 가운데 6개 위험 요소 중에 4개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누구더라? 누구더라? 저도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폐암에 걸린 이유, 유방암에 걸린 이유, 대장암에 걸린 이유, 직장암에 걸린 이유 다 뭐가 원인이더라?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더라. 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결석의 위험 요소일 뿐 아니라 결석을 다시 재발시키는 데도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슨 박사님은 신장 결석 재발 환자들이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와우, 정말 이런 박사님들이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 연구 결과만 가지고도 오늘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순환을 반복한다? 아니죠. 그래서 타락한 식욕을 따라 먹지 않고 지혜를 따라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신장결석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이 소변에 칼슘과 옥살산염이 급격하게 농축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소변에, 우리 오줌에 칼슘과 옥살산염이 급격하게 농축이 되면서 이게 보통 몇 시간 안에 일어나면서 신장결석증이 일어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집단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동물성 단백질 하루 섭취량이 55g, 에다가 첨가해서 참치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을 34g 첨가하듯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 양이 약 90g에서 100g 정도 됩니다. 뭐 우유든 계란이든 메리치고당이든 뭐 고기든 생선이든 버터든 치즈든 마가린이든 마요네즈든 여자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양은 약 70에서 90g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신장이 지속적으로 칼슘과 옥살산염으로 노출되면서 결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신장의 결석, 다시 말하면 이 요석증은 세계적인 문제로 대부분 산업화한 나라에서 보이는 높은 유제품을 섭취하고 칼로리는 높고 섬유소는 적게 함유된 식생활로 악화되는 병이더라. 이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은 누구더라? 특히 육류를 많이 먹는 단백질 섭취더라.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고 칼로리가 적게 들어있는 식생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신장결석을 치료하더라. 누가 얘기해요? 로버트슨 박사님. 신장결석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믿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골다공증과 신장결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동물성 식품이 결석에 작용하는 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역시 과학적으로 역학조사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결석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발현될 수가 있어서 항산화제를 함유한, 다시 말하면 채소와 과일 속에 많은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활성산소를 녹여버려요. 산화질소는 활성산소를 녹여서 요 식물성 식품을 섭취해서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예방되고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콜린 캠벨 교수님과 많은 역학조사팀은 골다공증과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그것이 당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원리가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너 있다. 박신양이 유명한 얘기했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Jesus in Christ.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께서 생기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유진이도 그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우리 여사님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이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가 내가 살리라. 사실 거죠? 여러분 좀 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죽은 뼈들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그 죽어있는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김춘하 선생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하늘마을에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하라?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력을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 모든 인간 대리자들 속에 계셔야 하는데 이는 그 모든 영적 근육과 힘줄이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오 어떤 자들이더라? 산 자들이더라. 자,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연합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열심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In Christ.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만약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진리를 믿긴 믿는데 품성의 변화가 없는 진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교리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원어로 보면 다이나마이트에서 와요. 듀나미스. 그것은 다이나마이트는 적진에 터뜨리면 적진이 파괴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내 속에서 내 죄를 깨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대장암, 직장암, 폐암, 유방암 뭐가 깨트린다고요? 그 능력이 ability. Your ability.
만약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다. 니고데모에게 선고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풍성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 자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once saved, always saved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여기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나를 살릴 수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가 주님 안에서 깨져버리면,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